아군의 심리가 1도 차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우리 혁명과 정공 목사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걸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맞죠? 각오를 다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철옹순 같았던 대한민국이 공산인민을 꿈꾸는 국가라니. 장경동 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뭐 북한의 꿈, 문재인이가 4.3 가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고 전 진지를 점령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호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정말 우리나라는 복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김중구 목사님 같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권을 빼앗겼다가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계몽하고 우파 결집을 시작해서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공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건 목사님을 따라서 광장에서 땀과 눈물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선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가를 끝까지 체크해 보려는 우리 정건 목사님의 의도로 끝까지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조작선거하는 것이 들통났죠? 국민의힘은 싸울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체크해 봤습니다. 있었습니까? 우리를 대변했습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가서 전투력과 조직을 보이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결론은 국민의힘은 우파가 같이 끌고 나가야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차관님이 말씀하신 점은 정동 목사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는 똘똘 뭉쳐서 반드시 200석을 해낼 겁니다. 그 전략적인 계획은 일일이 여러분은 설명을 못하지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이야 정말 봤죠? 이거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죽으라고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고 외교를 하고 국방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대통령 혼자 싸우게 놔둘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면 밑에 참모들은 100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100만 하는데 밑에 참모라든지 자유통일 국민의힘이 뭘 대변합니까? 니 혼자 싸우라. 우린 모른다. 국회의원만 안중에 있는 겁니까? 지고도 팽원한 여당 200석이 그냥 올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14시에 우리보다 1시간 뒤에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착착착 신화대로 준비합니다. 자, 11월 11일은 맞불로 와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 하도 손해가지고 이게 신의 한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잊어먹고 용서하고 또 잊어먹고. 그러나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빨갱이들의 수작, 빨갱이들의 목표, 그들의 전략 잊으면 안 됩니다. 김대중 나보니까 노무현이 나타나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노무현이 다음 단계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의 만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연한 선거 조작. 다음. 자, 여러분 이 시사포크에 나온 거예요. 그 작은 선거 시스템 노태우이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해킹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잘난 선거 시스템의 비번이 1, 2, 3, 4, 5번입니다. 북한을 보고 야 해킹해. 중국 보고 해킹해. 우리 조영훈 장군 맨날 말하는 비번 다 알려주고 안방 열어준 거 아닙니까? 9.19만 그렇습니까? 선거 시스템도 빵꾸 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선배를 둬야 되느냐? 내년 4월 10일 이게 선거입니까? 전쟁입니까? 네. 선거라고 생각하면 백전백패,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쟁에 돌입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모두 전쟁하는 심정으로 출전합시다. 죽느냐 싸느냐 이런 각오를 갖지 않고 그런 각오로 반국가 세력을 청소할 마지막 기회, 저들이 저질러 놓은 똥을 싹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특단의 대책과 각오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자유마을 천만 조직, 지금 여기 장경동 목사님 다 나와 계시죠? 매일 10시 되면은 이 방송을 하고 10만 명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10만 명 돌파했죠? 어제 보니까 10,000명 겨우 다시 돌파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100만이 돌파할 때까지 모두 신발끈 졸라매고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천만 조직 끝나면은 내년 선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혁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석을 정치해서 싸그리 청소합시다. 자, 우리 정은 이분이 목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혁명가이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끊임없이 역대 선지자들처럼 대한민국에 경고를 하고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싸우고 뛰어다니고 영혼의 몸이 되어가면서까지 전재산 교회 가보면 우리 눈물 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 나라를 구하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야, 나 지금 바빠서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장경동 목사님하고 차관님하고 두 분이 의논해가지고 손상대 사회자에서 어쨌든 내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장경동 목사님 잘 모시는데 정권 목사님 하는 일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정권의 큰 그림대로 움직이고 따라서 국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지켜냅시다. 벌써 다 끝났어요. 손상되고 벌써 나오면 벌써 끝내야 돼요. 무조건. 자, 같이 한번 외칩시다. 우리 다 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김설대면 저를 잡아요.
때문에 겁을 내요. 제가 이래 나오면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저승사회자예요, 제가. 저승사자보다는 한 수 위에요. 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김수열 대표께도 뜨거운 박수를 가인된 인간들 문재인 뱉은 싸그리 닭 감옥에 한 4만 명 정도는 잡아넣어야 돼요. 이걸 정광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아마 이 대업을 지금 성공리에 마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4.15 총선이 벌어지고 제일 먼저 전 253개 지역구에 투표 보존 신청을 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제일 먼저. 그리고 6개는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들고 일어날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기다려봐.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전 국민을 이끌고 와서 싸우면 초전박사를 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조급해서 민경욱 의원하고 민중홍 대표하고 여럿이 모여서 국토본을 만들어서 밀어붙여냈다. 한쪽에 밀어붙이고 한쪽에는 우파의 대규모 동력을 끌고 가다 보면 정광훈 목사님이 개혁한 날이 올 것이 되는데, 이야, 이게 이번에 국정원이 다 까발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거물에 담긴 이 빨갱이 새끼들만 딱 잡아들이면 대한민국 총선 이전의 모든 것이 다 청소되리라고. 맞습니다. 이거 청소하려면 적어도 한 별 3개 달고 앞장서서 소리 질러야 돼. 자유통일의 천재시 저희가 적어님 모시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지금 조영호 장께서 눈물을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너무 오래 앉아서 치질이 걸리니까. 자, 전부 다 일어나셔서 제가 공군병장이지만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좋은 날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일성 경제 면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우리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서 주도해가지고 설립한 국제민간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 지원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중앙선거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를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 수출을 하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나라별 평균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더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이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이 이 서버하고 이 전자개표기가 이 세계 부정선거 사태 발생의 중심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이 투개표 결과로 해서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하고 아주 국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의 공통 문제점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면 안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오작동 또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10월 11일 날 국정원에서 우리 중앙선관위 이런 시스템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강서지구 구청장 보고를 했는데 요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루 전에 이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다가 쇠가 펴놓은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못하고서 그냥 선거한 거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해킹하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자에 의해서 전자투개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다 각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문제를 한번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한국이 02년 12월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이때 일주일 전에 부정선거 개표기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노무현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우정보 그 사장 유재화 사장이 그 후에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와줬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 들리는 말로 이 사람 그 후에 뭐 어떻게 쓰러졌다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필리핀에서 이 관우정보의 그 한국 그 개표기를 사갔는데 전량 사용 금지 그리고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오스콘 같고 그 선거 안전성 검토를 해보니까 8가지 분야에서 요건이 미달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을 해가지고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폐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09년 3월날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다 했었는데 그 나라의 정보기관에서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데서 이 해킹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함으로써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케냐는 17년도 8월에 대선 결과가 무효가 판정이 됐습니다. 이 무효 판정을 한 사람은 그 미국의 미베인 교수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후진국 같은 2달 만에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18년에 부정선거로 마찬가지로 폭동이 일어나고 200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6개 주에서 수작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때 25%의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콩고도 18년
12월 대선에서 부정선거 유혈투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미 유엔 대사가 한국 개표기는 사용하지 마라 금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 나라 독재자가 강행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반대편 야당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리비아, 그 다음에 19년 대선 이것도 사기 판정을 미백 교수가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2000년도에 총선에 한국성 개표기 부정선거가 총선 불복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선거 위헌화되면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4.15 우리 총선 이건 뭐 부정선거라고 이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떠들고 있고 계속 소송을 하고 해왔는데 싸워왔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리베 교수도 4차례에 걸쳐서 이 총선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언론이건 정부건 전부 꿀벌은 동원 아무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침묵. 그리고 선관위는 증거를 그동안 다 인멸해버렸고 대부분은 각종 소송 수백 건이 되는데 이거 전부 6개월 내에 하도록 된 거 다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각 이런 상황. 그래서 결론 이번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 인생입니다. 6개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것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문제점이 방지됐지. 뭐 1, 2, 3번은 다 아시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원흉입니다. 거기에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번째,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해외 사례를 얘기했느냐. 우리 내부에서 떠들면 이게 쥐가 이게 이쪽 교육들이 좀 흘려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해외 이런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인 거를 인식하라 그런 얘기. 그리고 사전 투표해가지고 투표함을 이동하고 뭐 한 4, 5일씩 이렇게 해요. 그 안에 모든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통과리가 이루어지고 또 뭐 이런저런. 그래서 또한 현행 선거법에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선거법에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QR코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 많은 QR코드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 해커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여론 조작을 그걸 가지고 해서 하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과학적인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인지도 이거 비닐로 하면 뜯다 붙였다 해도 흔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종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난 10일 날 보안점검 결과를 했는데 거기에 뭐 8가지가 허점 투성에 35점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선거했고 그걸 가지고 세계 수출해먹고 이런 엉터리망터리.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나몰라요. 항상 축소하고 변명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다 또 그래.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 결과를 전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보궐선거,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대상자 출국 금지시키고 중요한 게 뭐냐면 통합선거인 명부 이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 서버하고 개표기 이런 거 전부 압수수색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 직전에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쓰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